오래간만에 뵈네요. 저는 저희 학생은 다 가져오셨죠. 예. 이제 정리는 어떻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는 끝났으니까 이제 요거 좀 해줘야 돼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다문. 다문이 뭐예요? 다문. 요거 뭐예요, 그러면? 다도. 다상량. 공통점은 뭐예요? 다네요. 다자가 무슨 다자일까요? 마늘 다자, 그죠? 마늘 다자. 자, 다문이라는 것은 많이 덜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11월부터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자, 11월부터, 그 다음에 12월,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몇 개월이에요? 6개월입니다. 그러면 많이 들었으니까 어때요? 뭐가 열렸어요? 기가 열렸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딱 오늘 50세인데 왜 열심히 살아요? 왜 열심히 살아요? 처음이니까. 제가 50세를 살아봤어요? 못 살아봤지. 그러니까 50세니까 처음 살아보니까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51세도 어때요? 처음이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70이 돼도 살는 날까지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이제 들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문을 하는 데 있어서 몇 년 걸리느냐 알고 풀려면 5년 걸려요. 5년. 제대로 알고 풀려면 5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많이 덜어놔요. 일단 귀 열었고 여기 봐봐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다독이 왜 안 돼요? 많이 읽으라는 소리죠. 본인 많이 읽어야 된다. 읽으면 뭐가 늘어나요? 눈이 뚫린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열렸어요? 귀도 열렸고 눈도 열렸고 여기 봐봐요. 다상량이야. 문제는 이제 다상량. 다상량이 뭘까요? 다상량이 요거예요. 요거. 상자가 생각상자예요. 양자가 생각양자예요. 그러면 많이 생각하라는 것.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겁니다. 많이 생각해요. 뭐가 생겨요? 뭐가 생깁니까? 응용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걸 좀 많이 뭐예요? 암기를 해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이번 폼에서는 이제 많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죠. 자, 얼마나 생각하고요? 문제 한번 봐봐요.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자, 그래요. 사실이라는 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지적이라고 읽은 사람은 이게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안 풀려요, 지금.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요소. 요소가 뭐예요? 읽어봐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재료예요, 재료. 그러면 우리 지적에서 세 가지 재료가 딱 있어요. 이걸 반드시 우리가 숙제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놨죠? 봐봐요. 생각을 안 하잖아. 이 재료가 뭐예요? 우리 법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사실이라고 그러는 거야. 법률 사실. 뭉치면 뭐가 튀어나와요? 법률 요건이 튀어나옵니다. 법률 요건이 튀어나오면 뭐가 나와요? 법률 효과가 튀어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 계약은 뭐예요?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요건이에요? 봐봐요. 눈치도 겁나게 없잖아. 봐봐요. 어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을 착실히 들으라는 소리예요. 수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이번에 중간고사 올백을 맞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작년에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가르치는 방법이. 작년에 공부하는 방식을 가르쳐 줬다고.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야. 방식. 어떻게 공부할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방식을 가르쳐 줬으면 또 하나 뭘 가르쳐 줘야 돼? 자기가 계획을 잡는, 계획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뭘 가르쳐 줬을까요? 속을 가르쳤다고. 속독을 몇 년 다녔어요? 8년 다녔어, 8년. 그래서 1분에 1분에 몇 정자를 읽어요? 1200자를 읽습니다. 1200자.
그리고 한자를 또 뭐예요? 공인 2급이야. 1급은 못 닦고요. 공인 2급을 만들어 놓는 게 왜 한자를 그렇게 말할까요? 이게 독해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방식을 알아야 돼. 지금 공부하는 방식과 계획을 너무 몰라요. 계획을 너무 못 잡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 뭐예요?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틀을 좀 잡아놓으라고, 틀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틀이야. 그러면 우리가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게 바로 계약이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계약에서 필요한 재료가 있죠. 뭐가 있어요? 재료가. 이게 이거죠. 읽어봐요. 청약과 뭐예요? 성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약과 성략은 두 개의 재료를 합치하면 계약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청약. 청약이 뭔데? 의사표시다. 그러면 의사표시는 어디에 있어요? 법률 사실. 그러면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어때? X. 법률 사실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틀이 형성이 안 된 겁니다. 자, 나름대로 자기가 자꾸 안 된다는 핑계만 대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자, 그러면 이제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그러면 사실이 권리예요. 사실. 이게 뭐예요? 재료. 몇 가지? 세 가지. 그게 뭐예요? 바로 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뭐예요? 등록. 그러면 자, 그러면 토지,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이야. 그럼 한번 읽어봐요. 이제 안 외우면 잇몸이라도 외워야 돼. 뭐예요? 토지, 등, 그래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와 지적, 공부, 등록은 지적의 필수 요소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토지, 등록, 여기 봐봐요. 바로 붙였죠? 단위. 단위가 뭔데? 자, 필지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필지가 뭐예요?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예요. 토지 등록 단위가 뭐예요? 필지. 돌아버립니다. 속으로는 한 대 치고 싶어요. 필지라는 개념이야. 필지. 필지라는 개념은 무슨 단위가 된다?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라고 그래? 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생각했으면 응용력이 하나 발생해야죠. 16회대로 뭐예요? 타임머신 타고 갑시다. 자, 지적 공부 수수료는 면적 단위로 수수한다. 그때 X. 무슨 단위? 필지 단위.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 필지. 그러면 요거는 처음이든 처음 하신 분든 뭐 계속 항상 필수적으로 외워야 된다라는 거야. 지적의 3요소는 뭐예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럼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 필지. 자, 필지 구성 요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죠. 몇 필지예요? 한 필지. 또 사각형 이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해수. 제가 해수씨 이름을 왜 하느냐 하면, 자, 원날에 안산에서 해수 사우나가 있어요. 바닷물이에요. 되게 짭니다. 해수 사우나가 있는데 해필 이름이 해수예요. 이 사람은 이제 선생을 믿어요. 그래서 봐봐요. 자, 1차, 2차 과목이 있죠. 그래서 뭐예요? 6월 말까지는 1차에 초점을 맞춰라. 그래서 1차에다가 11월부터 1차에다 초점을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2차는 뭘만 들었어요? 수업만 들었어요. 수업만. 그러니까 단문하니까 귀가 열리고 다독하면 눈이 떨리는데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안 나오죠. 그래서 2차 과목은 7.5. 얘네들은 70점에서 80점 사이. 확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몇 차 해야 돼? 2차 끌어올려야죠, 이제 2차. 근데 수업을 안 듣는 사람이 2차를 하겠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는 이제 뭐 수업을 계속 들어놨으니까 2차 하면 되지, 이제 2차 하면. 선생님만 믿고 뭐예요? 1차라고 그래서 1차만 해라 했더니 2차는 전부 7.5에서 37.5입니다. 막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1차 점수 올려놨으니까 이제 2차를 서서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8월 달에 이제 문제 푸는데 여분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사각형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 자, 그러면 더 서운하죠. 선생님 사각형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각형이라는 필지지. 그렇죠? 몇 필지? 한 필지. 지금은 강남에서 업 잘합니다. 강남에서 업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자, 자기가 그러면 여기 이제 요 체계를 우리가 뭐예요? 머릿속에 꽉 기억해야 된다고.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이런 요소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 봐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광로. 이게 뭐예요? 이게 소재잖아요. 369번이 지번. 대가 뭐예요? 지목이 되죠. 지목. 요 넓이가 뭐예요? 면적이 되죠. 면적. 요게 뭐예요? 경계. 요게 뭐예요?
경계점 좌표라는 거예요. 좌표. 그러면 결론적으로 필지 구성 요소가 뭐가 있어요? 소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찾아서 외우지 말고 이거는 외워서는 안 될 일이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학자들이 뭐 이걸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죠. 뭐를 붙여놓을까요? 이걸 토지의 표시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토지의 표시상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몇 개가?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이거 한번 읽어봐요. 사실. 그래요.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사실이라고 읽는 겁니다. 공부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한번 읽어봐요. 그래요. 사실이라고 하는 게 정상이야. 사실. 실력이 많이 붙었다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읽는 사람은. 이게 뭐예요? 사실, 요거, 사실, 요거, 사실, 요거, 사실, 요거는 사실. 그러면 지적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 관계를 주된 공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계, 좌표를 말한다. 어때? X. 읽어봐요. 빨리. 그렇게. 그게 바로 생각하는 겁니다. 17회 때 출제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 즉 무슨 등기? 사실.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등기를 붙여봐요. 무슨 등기죠? 토지의 표시의 등기.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이걸 뭐라고 그래? 표제부. 표제부. 그래서 이번에 모의고사, 다른 학원의 모의고사 출제한 거 들어볼래요? 각 꼴비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럼 뭘 고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럼 이걸 고르라는 것도 뭐 고르라는 거예요? 소재와 지방. 진짜 뭐예요? 가슴이 터져요. 가슴이 터져. 가슴이 터져요. 가슴이 터져. 자,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러면 이제 지적은 다 배운 겁니다. 요것만 이제 요리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잡아야 돼요. 몇 필지? 한 필지. 여기 몇 필지? 그러면 그게 뭐예요? 분할이죠.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 읽어봐요. 면적, 요거, 경계, 요거, 좌표. 믹싱하면 지적 청량의 개념이 나오는 거야. 지적 청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 지적 청량. 작년에 2.5점짜리 한번 봐봐요. 요거 몇 필지죠? 두 필지. 두 필지를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합병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왜 시험에 자주 출제했냐? 면적과 경계와 좌표가 달라지더라도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이유는 합산하면 되는 거니까. 합산하면. 자, 그럼 봐봐요. 이럴 게 없어, 이제. 봐봐요.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이 용강동으로 바뀌었다. 명칭이 바뀌었죠.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청량할 필요가 없다. 369가 뭐예요? 지방 변경. 369가 370으로 바뀌었다. 무슨 변경? 지방 변경. 경계 변동이 없다라는 거. 그럼 청량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 대로 바뀌었어요.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고로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 솔직한 말로요. 우리 지적이 12문제를 못 맞았다. 공부 안 한 겁니다. 진짜 공부 안 한 거예요. 공부 안 한 거야. 공부 안 한 거야. 공부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지적은 조금만 투자하면 뭐예요? 만점을 맞출 수 있고요. 근데 등기법은 뭐예요? 몇 문제? 작년에 8문제를 못 맞췄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진짜 공부 안 한 거야. 합치면 몇 개예요? 20개는 맞아줘야 작년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된다고 핑계만 대니까 그러는 거예요. 핑계만.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공부 좀 하고 수업을 착실하게 듣고 1차 나름대로 조금만 투자했다면 20개에서 24개 만점 정도는 맞아줘야 돼.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야. 핑계만 대죠. 1차원이라고 2차를 못 봤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럼 나름대로 그러면 1차, 2차를 분산을 시켜서 자기가 계획표를 잘 잡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획표를 잘 잡아줘야. 특히 주간반들은 뭐예요? 이 계획표를 잘 잡아줘야 돼. 야간은 뭡니까? 포기할 거 가감하게 포기해야 돼. 자, 나는 민법 학교론이 안 된다. 민법이 된다. 학교론이 안 된다. 학교론 가감하게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아예 안 보는 사람이 오히려 점수가 더 잘 나와요. 대충 보는 사람은 점수가 더 안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충 보면 어때?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예 안 봐봐요. 그러면 50점 이상은 나와. 50점 이상은. 그러니까 대충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야간 중앙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할 거 포기하고 걷어들일 거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2차에서는 포기할 거 포기하고 뭐예요? 걷어들일 거 걷어들이고 그러면 2차에서는 뭐가 전략 과목이?
중개사법이야. 중개사법은 무조건 80점을 넘겨야 됩니다. 80점을 못 넘기면 올해 동차학기는 걸렀습니다. 걸렀어요. 80점이 만약에 자 77.5가 나온다. 그러면 2차는 한 개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80에서 100점 사이가 나와야 돼요. 얼마나 쉬워요. 중개사법만 뭐예요? 중개사법. 공법 대충 하나니 차라리 중개사법 뭐예요? 정확하게 확보하는 게 낫다고. 그럼 뭐 여기 봐봐요. 중개사법이 100점 맞으면 뭐예요? 100점 맞았다. 나머지는 40점만 만들면 되는 거야. 40점만. 그러니까 이거 금질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핑계야. 뭐 체력이 안 돼서, 뭐 시간이 안 돼서, 시간은 만들면 되는 겁니다. 만들면 되는 겁니다. 뭐 시간이 없대. 시간이 없기는 뭐예요? 딴 사람은 잘만 붙더라. 그런 이유는.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은 없는 것은 시간은 쪼개서 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사법은 점수를 어떻게 올려야 돼요? 어떻게 올려야 돼요? 자, 중개사법은 어떻게 올려야 돼요? 이론만 해도 백날 소용없어. 백날 소용없어요. 문제, 중개사법 문제로 강의하는 거야. 문제로 뭐다 공부하는 거예요. 왜? 중개사법은 말장난치거든. 50개 종목밖에 안 되는 걸 28년을 우려먹었으니 토시 하나의 답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맨날 이론 해봐요. 그래도 맨날 7.5야. 그러면 이론 한 번 딱 정립이 됐으면 나머지는 문제를 풀어서 자꾸 틀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틀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로 뭐 정리할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론으로 정리할 게 있고요. 나름대로 그거는, 그게 포맷이 달라요. 과목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그거는 나름대로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중개사법은, 자, 단원별 뒤에 아마 기본서 뒤에 뭐예요? 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수없이 풀어봐요. 한 10번 이상만 풀어보면, 뭐예요? 100점 이상은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요거. 기출문제. 요거만 계속 풀어도.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제가 실패작이 뭐냐? 인생 실패작은 바로 요겁니다. 영어예요, 영어. 영어 실패작은 영어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자, 우리 영어 선생님이 뭐예요? 담임 선생님이 고2 때 영어 담임 선생님이었고, 고3 때도 영어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맨날 뭐예요? 영어가 안 되니까 어디를 가요? 담임 선생님한테 갑니다. 그럼 뭐예요? 영어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그거 물어볼 시간에 뭐예요? 제가 앉아서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웠다면 또 현상이 어떻게 벌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꾸 가서 물어봅니다. 근데 또 영어 선생님 멘토를 잘못했어요. 제가 판단하기는 멘토를 잘못했어요. 우리 영어 선생님 유명한 선생이에요. 이장돌 선생님이라고. 이장돌 선생님 뭐라고 그러느냐? 자, 봐봐요. 많이 봐라. 시중에 있는 영어책은 다 사서 봐라.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집어던지고, 한 번 보고 집어넣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영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다면, 성문 기본 영어, 뭐예요? 100번을 봐라. 그랬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100번. 차라리 한 책을 100번을 보는 게 낫지. 여러 권을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바로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선생님을 잘못 만난 게 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2 때 멘토를 좀 더 잘 만났다고 그런다면 인생이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우리가 반복밖에 없어요. 학문은 반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지웠으니까 윤곽 잡고 가자. 지적의 3요소, 이렇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지적의 3요소. 완전 머리에 박고 가셔야 돼요. 그럼 토지의 등록 단위는 뭐라 그래요? 필지. 필지는 주된 토지죠. 주된 토지가 있으면 정된 토지, 뭐가 있다? 양이 있지. 그러면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 그런다?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이제 상상을 해요. 소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지적은 사실 다 배운 거야. 다 배운 거예요. 요거 가지고 이제 요리만 해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학집 우리 한번 정리 다 됐으니까 확인할까 확인하고, 요번에는, 자, 컨셉이 이거 거예요. 요 컨셉이 요겁니다. 뭐예요? 암기로 이제 갑니다. 그래야 이제 7, 8월 달에 문제를 풀어 들어갈 수 있죠. 자, 몇 페이지를 이제 펼치냐면 4페이지를 한번 펼쳐봅시다. 자, 제1장 무슨 청설이 나와요? 제작 청설. 여기에서 꼭 암기할 게 하나가 있어요. 나머지는 거진 출제가 안 되지만 제1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요거는 꼭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목적과 관련돼서는 18회 때 우리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 5개를 암기하면 좋겠지만 그게 두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 이제 마무리해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또 하나는 소유권 보호라는 것. 이걸 이제 마무리 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주된 목적은 뭐야?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뭐야? 소유권 보호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이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소유권 보호 목적. 자, 요거는 이제 암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공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관리. 자, 우리 공법은 개발이지만 뭐예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뭐예요? 관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를 개발을 원치면 X다 오다. X. 개발이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걸 감을 잡아야죠. 자,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것은 요거는 뭐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대표적인 뭐예요? 공익적 측면이에요. 공익. 요게 공익이에요. 자, 소유권 보호는 요거는 뭐예요? 바로 사익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적은 공익적 측면과 사익적 측면 절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요거. 자,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 무슨 성을 띠고 있다? 양면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과거처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법적 성질을 골라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골라라. 공법적 측면과 무슨 측면? 사법적 측면, 양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서 뭐가 나와요? 뭐라고 써놨죠? 실질적 심사주의.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이제 하나 나오죠. 지적은 무슨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 차이점이 나타나죠. 자, 이게 무슨 보호예요?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 보호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적pháp 때 저당권이 나오면 X다 오다. X. 저당권은 지적권부에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뭐가 등록되죠? 소유권만.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하나 탄생할까요?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법지적, 소유지적 등을. 그러면 소유지적을 다른 말로 뭐예요? 법지적이라는 거예요. 법지적 이제 탄생하게 되네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럼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 여기는 법. 여기 뭐예요? 필지네. 필지는 읽어봐요.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다.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온 사람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하지만 이걸 생각하면서 지문을 접근하는 사람은 이런 많은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 찍을 때 감을 잡아야 되겠죠. 자, 이 뭐예요? 읽어봐요. 개발이 나오면 무조건 X다. 그렇죠? 개발이 나오면 X라는 거예요. 개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4페이지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요 정도 한번 체크해 두고, 그래서 이제 2절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거진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제 따박따박 이제 제1절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고, 자, 35페이지로 가봐요. 제3절 무슨 정의가 있죠? 영어의 정의. 여기 한번 보시죠. 뭐라고 써놓습니까?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어요? 도, 지, 등.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요거는 토지, 요거는 지적 공부, 요거는 등록이죠. 지적의 몇 요소? 3요소.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소관청. 이제 생각한 사람은 읽을 필요가 없어. 지적소관청이란 읽어봐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게 바로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게 누구다? 지적소관청. 그럼 첫 줄 이제 마무리 져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이제 마무리 딱 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적소관청과 관련돼서 반드시 한계할 게 하나 있네.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게 무슨 소관청이다? 지적소관청이다.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그러면 서울시장은 어때요? 서울시장은 지적 공부를 관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서울시청에 가서 토지대장은 뜰 수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쁘신 몸이거든. 자, 그러면 특별시장이네. 그럼 부산시장은 어때요? 부산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그럼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부산시장은 무슨 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아니라는 거네.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뭐예요? 광역시장이지. 그럼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무슨 시장이 있어요? 수원시장. 수원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 그럼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거네. 그러면 수원시장한테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될 수가 없다라는 거네. 그 밑에 구청장자라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시장. 그러면 지적건물을 관리하지 않네. 무슨 소관청이 아니다. 지적소관청이 아니라는 거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봐봐야죠. 읽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써놨어요? 세종시. 세종시는 바빠요? 안 바빠요? 안 바빠. 그럼 특별자치시장이네. 그러면 세종시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지적소관청이면서 한마디로 뭐예요? 도시도지사의 역할을 두 개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양주시. 바빠요? 안 바빠요? 일반 행정시장인 거죠. 이건 시장이네요. 자, 분수 안 바쁘죠? 구청장 바빠요? 안 바빠요? 안 바쁘죠. 그럼 구청장은 다 포함된다라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읽어봐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분수, 구청장 마무리되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오늘 꼭 기억해 둘 거는 지적소관청은 읽어봐요. 뭘 관리하는데? 지적공부를 관리하는데. 이제 말장난을 치니까 이제 포인트 하나 잡고 가자고. 자, 그럼 거기 첫 두 번째 줄 뭐라고 써놨어요? 행정시 시장은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고. 자, 지유가 아닌 구의 주의 시장은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요걸 뭐라고 그래? 대도시 시장이거든. 그럼 대도시 시장은 뭐 된다? 제외. 구청장은 뭐라는 거예요? 간선구청장도 포함되고 자치구청장도 포함되네. 그러면 요번에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지적소관청은 항상 기억해 둘 거. 우선 공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포인트를 주고 그게 이제 눈으로 시각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형광펜 딱 쳐놔서 마무리를 딱 쳐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꼭 우리가 조심할 거. 지적소관청 제목 옆에 마무리 점검해요. 그 옆에다 하나 이렇게 써놔요. 자, 지적소관청에서 몇 번 출제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요거 써놔요. 자, 지적소관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미가 아니라 국가기관장의 의미라는 거 이제 마무리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시험장에 가려면 딱 기억해 둘 거.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건물을 관리하는 요거 포인트 잡고. 그럼 지적소관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미가 아니라 뭘로서? 국가기관장으로서. 그럼 요걸 숙제해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공부죠? 지적공부 몇 종류? 8종류. 그러면 이런 의의는 있어야죠. 지적공부 8종류 뭐 배운다? 진짜 성의가 없는 거야. 성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제한명부, 돼지간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아이? 지적하에. 그래서 마지막 줄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기록 저장한 것도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을 제외로 장난을 잘 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적 공부는 마무리해야죠. 그래서 8종류. 그러면 벌써 내가 지적 공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기존 수강생들은 8종류를 알고 있느냐? 이게 무슨 지적 공부죠? 법정 지적 공부야. 그럼 나머지는 무슨 공부다? 기타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6회 때 봐봐요. 자, 16회 때 어떤 문제가 출제됐느냐? 다음 중 지적 공부로 모두 바르게 나열된 것을 골라라. 이게 16회 기출문제입니다. 이번에 방문각도 기출문제면서도 그러니까 그거 틀리면 말이 됩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지적 공부는 몇 종류다? 8종류.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1남도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1남도는 기타 공부다.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연속지적도 작년, 재작년에 출제가 됐죠. 연속지적도는 딱 두 군데 이제 마무리해야 돼. 현관편으로. 전산화된,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량히 활용할 수 없는 도면 마무리해놔야 돼. 지금 5페이지 하고 있어요. 용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험 보러 가려면 연속지적도는 전산화된, 또 하나는 청량히 활용할 수 없는 도면. 그러면 봐봐요. 26회 때입니다. 다음 중 지적 청량이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무슨 지적도? 연속 지적도.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은 무슨 공부가 있어요? 부동산 무슨 공부? 종합 공부.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는 기타 공부의 지적 공부예요. 기타 공부죠.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타 공부도 누가 관리하느냐? 대표적으로 지적 소관청. 그러면 지적 부동산 종합 공부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소관청.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작년에 문제가 이 문제예요. 잘 들어볼래? 점점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봐봐요. 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맞히는지 못 맞히는지. 1번에 지적소관청, 2번에 지적소관청, 3번에 지적소관청, 4번에 지적청량 수행자, 5번에 지적소관청. 정답은? 틀린 게 이상하죠. 틀린 사람은 머리 구조를 한번 엑스레이 한번 찍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이 없다라는 거야. 감이.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이 관련. 그러면 기타 공부에 지적 공부에 해당 거.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럼 들어봐요. 부동산 종합 공부의 정보 처리 시스템의 구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한다. 어때? X. 누가 구축한다?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 공부는 종합이야. 종합. 종합이니까 그러면 거기 번호까지 또 붙여놔야죠. 마무리해요. 1번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우리 임의적으로 1번이죠. 2번은 뭐라고 써놨어요? 건축물 및 건축물의 표시와 뭐예요? 소유자의 사항,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번은 토지형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번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25일 때 언젠가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 종합 공부의 대상이 아닌 것.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본인이 해와야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올해 또 출제될 수 있는 게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를 현관편 써놓고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첫 시간을 우리가 시작할 때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읽어봐요. 소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와야 돼.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토지의 표시사항은 소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목이야.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뭐가 등록된다? 지목이 등록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눈으로 이제 확인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딱딱.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은 반드시 해와야 되겠네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은 본인이 해와야 되고 특히 여기서 간접적으로 출제되는 게 토지의 표시. 거기에는 뭐가 있다? 지목이 있다라는 걸 조심해서 다뤄놔야 됩니다. 마지막 점검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왔습니다. 지적의 3요소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여기에다 단위를 붙이면 필지 확인해요. 토지의 등록 단위. 마지막 최종 점검해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5페이지에 이제 하고 있죠. 자, 6번에 관해서 토지의 표시라는 게 있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생각을 하라고요.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래서 사실이라는 걸 잡아놓고,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마무리해라고요. 딱 점검해서 소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한 필지. 그죠? 자, 그러면 각각의 개념들은 다시 마무리하죠. 지적 공부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지방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요? 탁 쳐야 돼.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목하면 용도. 토지의 주된 용도. 면적 그러면 툭 치면 수평 면상의 넓이.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 하나, 감각을 하나 익혀야 돼요. 수평 면상의 넓이는 몇 장 지적이? 2장. 그 옆에다 이제 자기가 마무리해서. 자, 그러면 지적 파트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X다. 뭐가 나오면 입체. 이런 단어.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틀려요. 입체는 뭐라는 거예요? 3차원 지적이거든. 그러면 면적이란 수평 면상의 넓이. 입체가 나오면 X에 몇 차원 지적이 때? 2차원. 자, 경계란 그러면 필지별 마무리 짓고요. 직선 마무리 짓고. 자, 좌표라는 것은 뭐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자, 뒷장을 넘겨서 이제 점검을 해요. 그러면 가로 7번에 이제 지방 부여 지역이란 꼭 확인할 게 있어. 동리라는 걸 형광펜 닦잖아요. 동리. 자, 동리. 이제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동리. 이때는 동리는 거기 밑에다 써놔요. 행정동리, 법정동리. 법정동리. 엄면이 아니라 법정동리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8번은 경계점이네. 경계점이라는 것은 선의 뭐예요? 굴곡점, 포인트 잡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무슨 점이다? 경계점이다. 점은 점점이 나오면 무슨 점? 경계점. 직선이 나오면 경계라는 거. 자, 바로 9번에 무슨 이동이 있죠? 토지 이동이네요. 자,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배웠어요. 이자가 무슨 이자? 다른 이자.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읽어봐요. 서재 표시. 그러면 서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생각을 하고 암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응용력이 발생하는. 지금 자꾸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암기가 돼 있는 상태는 응용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생각을 하고 암기한 사람은 어떻게 읽어가는지 봐봐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토지 표시 변경. 그럼 지번 변경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읽어봐요. 토지 표시 변경. 그렇죠? 그러면 지목 변경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읽어봐요. 무슨 변경? 권리 변경. 토지 이동 자유가 아니다. 25일 때 2.5점짜리네. 그러면 이제 한 단계는 빨리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바로 기다 하지 말고 개념을 생각해. 분할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자, 봐봐요. 생각하라고. 분할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럼 분할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렇죠? 이럴 게 뭐 있냐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생각을 안 하니까. 봐봐요. 생각을 안 하니까 오늘 이번 달 컨셉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안 하니까 암기 사유가 많은 거야. 생각을 하면 꼭 외울 게 있고 안 외울 게 딱 표시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한번 뭐예요? 응용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런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등록전환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면 왜인지 한번 봅시다.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임에서 토로. 임에서 토로 가니까 봐봐요. 산칠이 몇 번으로? 7번으로 갔네. 임야대장 임야도는 집안 앞에 뭘 붙여? 산. 그럼 산칠이 몇 번으로? 7번. 무슨 변경? 집안 변경. 집안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게 뭔데? 토지 표시. 그럼 토지 표시가 뭔데? 토지 이동이다. 봐봐요. 얼마나 재밌냐고. 자, 이거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취미를 못 붙이는 거예요. 못 붙인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이란 그러면 탁 치고 나와야 돼. 탁 치고 나와야 돼. 자, 토지 이동이란 그러면 요 단어만 딱 봐도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생각나죠.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면 요 토지 이동 속에는 뭘 담고 있다? 사실을 담고 있다. 사실. 뭐라고? 사실. 사실이는. 아까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면 지금 이제 기존 중학생들은 탁탁탁탁탁 점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접근될 건가. 그동안 얼마나 고달팠어요. 선이라고 바빴죠. 뭐다 손도 바쁘고 머리도 바쁘고 얼마나 바빴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2차 과목은 요약집만 정리되면 다 끝난 거야. 생각. 그러니까 정리해서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외우면. 그래서 2차 과목은 전론적으로 뭘 보기 위한 과정이냐. 기본서가 아닌 뭐예요? 요약집을 보기 위한 과정이야. 근데 요약집은 기본서가 토대가 되어 요약집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약집은 왜 못 봐요? 짧으니까. 그래서 제가 1월 달부터 요약집을 계속 정리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요약집만 10번 이상을 계속적으로 정리해 봐요. 외우고. 그러면 2차 과목은 70점이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야. 그게 이상한 거야. 그다음대로. 정리만 하면 뭐예요? 맨날. 정리면도 있어요. 정리면, 정리걸. 이게 있어요. 정리만 하면 뭐 하냐고. 정리했으면 자기가 뭐다 생각하고 어떻게 문제가 접근될 건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토지이동사에서 첫 칸 읽어볼래? 무슨 등록? 신규 등록. 두 번째는 등록전환. 세 번째는 분할. 세 번째는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그 다음에 적자 변경. 그럼 얘네들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럴까요? 토지 표시의 변동이 발생한 거거든. 그래서 간혹가다 딴 강사들은 이렇게 따서 외운다. 신등, 분합, 지축. 참 기가 막혀. 또 우리 수강생들도 그렇게 외워요. 그렇게 외운다고. 뭐라고? 신등, 분합, 지축. 이렇게 바로 외웁니까? 외울 일이 뭐 있다고. 근데 축적 변경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개념 잘 잡자고요. 축적 변경은 무슨 도? 지적도입니다. 지적도 이제 행간변전하고 올해 축적 변경의 절차가 올해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을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거. 무슨 도야? 지적도야. 그럼 축적 변경하고 친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 임야도가 있다는 거.
그럼 축적 변경 임야도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축적 변경 지적도 또는 임야도 이렇게 나오면 X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적도 자리를 도면에 그러면 또 틀려. 왜? 도면에는 무슨 도가 있어?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거든. 자, 마지막 딱 점검해야 돼요. 축적 변경 절차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축적 변경은 독자적 문제로 90%가 넘어요. 그래서 축적 변경 개념부터 잘 잡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얼마나 쉽냐고 자기가 이제. 이런 걸 활용만 써. 선발이 맞춰서 해야죠.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읽어봐요. 읽어봐요. 경계, 읽어봐요. 좌표, 읽어봐요. 면적과 경계, 좌표를 정하는 정량. 무슨 정량? 지적 정량. 그럼 그 밑에 가서 지적 정량 포인트 잡아요. 마지막 딱 형광펜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경계와 좌표,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정량. 무슨 정량? 지적 정량. 마무리해야 돼. 자, 그러면 가로 11번에 뭐예요? 지적 확정 정량. 확정에다 형광펜 닦잖아요. 확정. 자, 확정은 이제 형광펜 써놓고 툭 때려요. 그러면 툭 때리면 거기 밑에 뭐의 옆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 있어야 돼.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 지역은 대표적으로 어디다?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라는 거. 그래서 확정 때리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가로 12번에 뭐가 나오죠? 지적 재조사. 지적 재조사를 때리면 뭐가 나와요? 지적 재조사 정량이 나와. 그러면 지적 재조사 정량 가로 열고 무슨 도입이다? 최근 도입이라는 거. 가로 열고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다. 원래는 자 지적 정량의 대상은 12개인데 13개가 돼버렸어요. 지적 재조사 정량과 관련돼서 추가가 돼서 13개.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봐요. 지목은 몇 개? 28개. 건축물의 용도는 29개. 하나가 작년에 또 추가됐죠. 야영장이 추가됐죠. 야영장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지적 재조사 정량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 그렇게 마무리를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13번 뭐가 나오죠? 지적 기준점 찾아서요. 영어는 외워야지 뭐 별 수 있습니까?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 요걸 뭐라 그래?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 몇 개다? 3개다. 그러면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 요렇게 나오면 틀려요. 지적 기준점에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을 말한다. 어때? X. 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눈으로 그러면 익히라고요. 자, 지적 기준점이니까, 자, 지적 기준점이니까 앞에 뭐가 붙어? 지적. 그러면 삼각점은 지적 기준점이 아니에요. 어떤 기준점이다? 국가 기준점이다. 올해 지적 기준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독자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요. 여기 봐봐요. 자, 공부가 된 사람들, 여기 봐봐요. 여기 뭐예요? 더음도. 여기 무슨 선? 도각선이야. 도면의 각선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 무슨 점? 지적 삼각점. 요거는 지적 삼각 보조점. 요거는 지적 도관점. 올해 출제 예상이 됩니다. 올해 도면이 그림으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요. 왜? 작년에 출제원들이 회의를 했어요. 2차 과목은 좀 실무와 관련된 측면을 많이 내기로 해서. 그러니까 다음 중 도면을 보고 지적 공인중개업자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골라라. 요 기억은 지적 삼각 보조점을 나타낸다. 어때? X. 무슨 점? 지적 삼각점. 그럼 오른쪽 가서 자, 그러면 7페이지 가서 거기 표기와 관련돼서 거기 형광펜 마무리 딱 해놔요. 무슨 점? 요거 지적 무슨 점?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 여기 뭉치면 뭐가 나온다? 지적 기준점. 마무리 딱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시법령은 그러면 법이 몇 개? 법이 몇 개? 2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무슨 법? 부동산 등기법. 어제 배웠던 공법 법률 몇 개? 6개. 그래서 어제 공법선생님 전화가 왔더라고. 뭐 궁금해서 뭐 하나 물어본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어제 이제 촬영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들어왔어요. 야, 수업 안 들어가나? 아유, 괜찮아요. 뭐 촬영이 있어서. 그래서 전화가 와서 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정확히 몇 시에 들어왔느냐? 6시 47분에 전화 왔어요. 항상 저는 시간을 체크합니다. 몇 시에 딱 전화가 오면 시간을 봅니다. 전화를 받으면. 모든 것은 시간 싸움이에요. 인생은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느냐. 이게 시간 싸움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뭡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시간. 제 시계가 몇 분 빨라요?
3분 빨라요. 3분. 3분의 역학입니다. 제 시계는, 제 손목 시계는 3분이 빨라요. 그러니까 3분이 빨라. 바쁜 처칠이 왜 성공했냐? 얘네는 모든 사람보다, 평균인보다 30분 일찍 시작합니다. 30분 일찍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간 없다는 것은 핑계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맨날 없다. 뭐가 없다? 시간이 없다. 맨날 없다. 시간이 없다. 왜 시간이 없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기는. 한번 CCTV 한번 설치해봐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설치해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제4절, 무슨 제도?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자, 그러면 요거는 벌써 머리 구조가 형성이 돼야 돼요.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이 이제 봐봐요. 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비교가 딱 돼야 되는데, 그러면 벌써 공부가 된 사람, 생각한 사람은 공시법령 법률이 몇 개다? 2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관함, 오전법, 부동산 등기법, 머리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쳐봐요. 무슨 지적, 특징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야. 여기는 뭐야? 등기,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그러면 지번이 바뀌었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어디가 중심축이야? 지적, 그러면 선대장, 후등기.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알려줬다? 등기소. 등기소에 알려준다를 유식한 말로 등기촉탁이라는 거야. 등기촉탁.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등기촉탁에서 지적제도와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지목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지목변경 무슨 사유가 발생해? 등기촉탁 사유가 발생한다는 거네. 자, 그러면 진짜 실력은 이제 요 분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봐봐요. 분할은 등기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이제 제대로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 여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2필지.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실이죠. 그러면 분할은 무슨 촉탁? 등기촉탁. 이것도 읽을 것도 없어. 등기촉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 한번 봐봐요. 등기소에 알려준다. 그래서 지적과 등기를 상호 일치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준다라는 거야. 그걸 뭐라고? 등기촉탁. 등기촉탁은 권리관계, 사실관계. 사실관계. 그럼 봐봐. 누가 알려줬어? 지적성한청이 어디에? 등기소에. 그럼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등기촉탁 특징은 통지. 이렇게 딱 나가시면 생각 있는 사람. 통지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통지사유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진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거, 여기 한번 봐봐요.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신자는 무슨 신자? 새로운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 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알려줄 필요 없네. 그럼 신규 등록 등기촉탁사에서마다 제외. 올해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출제 예상 문제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맨날 쓰지만 말고 머릿속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썼다. 그러면 뭐예요? 작년, 그러면 올해 뭐예요? 자, 몇 개월이 넣느냐 봐봐요. 자, 봐봐요. 지금 몇 월달이에요? 5월달이죠. 그러면 11월 시작할 때가 똑같아. 써면 똑같아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잘 안 써요. 딱딱딱 머릿속에 구조만 정립을 해놓지. 썼다 그러면 11월 달로 회귀하는 거야. 타임머신 타고 11로 간 거예요. 참아야 돼. 이번 달에는 참아야 돼. 안 쓰려고.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뭐다 참고 만약에 딱딱 포인트만 잡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어디가 바뀌어요? 등기. 그럼 선대장, 후등기. 이게 뭐냐? 이거 간단해. 지적성은 등기소에서 뭐 했다고? 등기를 맡았다고 통지해줘. 그럼 뭐 외울 것도 없어.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를 맡았다고 통지해줘. 무슨 통지? 등기필 통지제도. 뭐예요?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촉탁과 등기필 통지제도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 이 말은 지적과 등기가 매단화, 이원화되어 있다. 그럼 지번이 바뀌었어요. 뭐를 기준으로 해요? 지번이 바뀌었다.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거치게 된다. 그게 선대장, 후등기, 무슨 촉탁? 등기촉탁. 그렇죠. 자, 이거 이제 거꾸로 읽어봐요. 촉탁 등기. 지적성한청의 주체는 항공사거든. 그래서 등기법에는 촉탁 등기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포락지. 포락지가 뭐야? 하천부지야. 그러면 어디에서 연락이 가? 지적서 관청, 특징은 항공사, 포락지를 특징은 촉탁 등기 딱 나온다. 그럼 포락지도 대표적인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7페이지에서 그러면
가장 머릿속에 잡을 거는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은 뭘 잡아야 돼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비교해서 반드시 알 게 하나가 있어. 몇 번째 줄? 5번째. 이걸 알아야 돼. 기능. 마무리해요. 자, 5번째 무슨 관계? 사실관계를 중시. 그거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등기는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권리관계. 그걸 머릿속에 반드시 잡아야 돼. 자, 사실이 바뀌었다. 그러면 어디가 중심축이다? 지적.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다. 등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관계 속에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지적은 사실관계와 등기는 권리관계 요것만 하나 해놓고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 그것만 하나 딱 숙지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하면 되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제5절 지적제도의 기능 및 지적사무의 특징이 나오고 6절이 뭐가 나와요? 지적제도의 분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가봐요. 핵심 정리 나와 있어요. 자, 맨 밑에 9페이지 핵심 정리 나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지적제도 1 읽어봐요. 법지적 2번은 대지적, 수치지적 3번은 2차원 지적 4번은 적극적 지적. 자, 출제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요것만 알아두면 돼. 내용도 읽어볼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뭘 채택하고 있느냐. 그것만 한번 눈으로. 외우지도 말고 그냥 눈으로 한번 딱 갖고 해놓으면 되는 거야. 아직까지 28년 동안 나와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자, 뒷장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제8절 무슨 등록이에요? 토지의 등록. 여기서부터는 바짝 신경 쓰고요. 자, 토지의 등록은 제목이 어디에 나왔는지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오늘은 지적은 되게 서둘러네요. 지적은 서둘러 놔야 등기법을 5주를 치지 지금. 지적은 사실 뭐 해줄 것도 없어. 이제 지난달 수강장은 펼클한 거 그거만 외워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지적은 따박따박 정리만 포인트만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지적은 3주 안에 끝내야 돼. 3주 안에 끝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등기법을 마지막 코스로 이제 5주 동안 이제 쏘아 붙여야 됩니다. 이제 민법도 어느 정도 내공이 쌓였고 이제 등기법도 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 배웠던 지적의 3요소 불러봐요. 토지 등, 그렇죠? 토지 등.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토지. 요거는 지적 공부. 요거는 등록. 지적의 3요소. 다시요. 토지 등록. 읽어봐요. 토지의 등록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거기 8절 뭐가 나오죠? 토지의 등록. 요게 잡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필기를 우리가 기둥을 세워놔야 돼. 그 정도만 한번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마 다 써놨을 겁니다. 요거는 써야 돼. 새로 오신 분들도. 자, 모든 토지야. 자, 모든 토지 공간 좀 띄워서 바로 토지 표시. 자, 토지 표시 결정. 이렇게 나오네. 토지 표시 결정. 자, 모든 토지는 그러면 요거는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요거는 기둥을 세워놔야 돼. 딱 요렇게. 자, 그럼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이게 이제 윤곽이 딱 기둥을 세워놔. 이거는 틀을 완전 외워야 된다고. 그럼 저희가 본능적으로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둥을 세워놨으면 이제 부수적으로 사이에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돼. 아까 다 용어 가지고도 충분히 상의할 수 있어요. 여기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사실관계의 변동. 자, 사실관계의 변동이네요. 자, 사실관계 변동 조금 전에 배웠네. 무슨 촉탁? 등기 촉탁. 등기 촉탁. 그러면 토지 표시가 보면 사실관계 변동으로서 대표적인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신규 등록 등기 촉탁 사유에서 뭐 된다? 제외. 요 관계 반드시 우리가 부수적으로 이런 폼에서는 하나 형성해 놔야 되고요. 자, 토지 표시는 그러면 권리 사실. 그럼 아까 떨어졌던 토지 이동의 개념이 탄생하게 되네.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마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완수하는 것. 원칙. 누가 신청해요? 토지 소유자. 자,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자,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눈으로 익혀요. 몇 자예요? 5자. 그래서 일단 5로 쓰고, 자, 다른 색깔로 1, 그래서 15일. 15일에 신고해줘야 됩니다. 대신청이죠. 그거는 누구의 대신하죠?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그래서 대신청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게 무슨 신청이다? 대의신청이야. 올해 대의신청 나와야 안 나와? 나와. 별표가 5개짜리예요.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자, 스케줄이 서는 거. 어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스케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 보면 토지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 대의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출제 예상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통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올해 통지 시기가 올해 또 나올 수 있거든. 별표가 3개짜리죠. 그럼 공부가 된 사람은 통지 시기는 며칠짜리? 15일짜리, 7일짜리. 요 15일과 7일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할 거고.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그러면 이거 읽어봐요. 생각을 해야 돼. 직권이라는 걸 읽어내야 돼. 그래서 이제 직권 정리 절차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직권 정리 절차. 그럼 직권 정리 절차는 일단 뭘 잡아요?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부를 작성해서, 그 다음에 배리서, 그 다음에 무슨 정리? 지적 정리. 그러니까 요 관계를 자기가 머릿속에 이렇게 윤곽을 잡아놔야 돼. 윤곽을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요 관계는 이제 딱 그려놓고 토지 등록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외우고, 자, 응용력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다시 잡아보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어디로 빠져?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이 뭔데? 등기소에 알려주는 것. 사실관계 변동이 있을 때. 그러면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등기를 촉탁하게 되면 어디가 바뀌어? 표제부 등기.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제외. 자, 그러면 토지 등기란 원칙은 누가 신청해? 토지 소유자. 얘는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하죠? 사업 시행자가. 대의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그래서 통지사유가. 그러면 여기도 뭐가 담고 있죠? 읽어볼래? 직권도 뭘 담고 있다? 통지. 소유자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죠. 계획, 조사, 조사부, 결의서, 지적, 정리. 그래서 요걸 윤곽을 머릿속에 딱 밑그림을 그려놔. 이게 계획표야. 계획표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표는 그러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싹 지었잖아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문제가 나왔다. 자,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게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출제됐다. 자, 질문이 출제됐다. 한번 저희가 응용력이 발생하라면 두 가지 측면에서 끌어와야 돼. 이거는 문제 풀 때. 자, 지적소관청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하나 가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어떤 지역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봐봐요. 무슨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하죠?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지도자사한테 신고한다. 그러면 뭐 바로 답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을 해. 자, 다상형이라고 그래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몇 필지죠? 싹 갈아봐요. 무슨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뭐가 달라졌어? 자, 토지 표시가 달라졌잖아. 읽어봐요.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지적소관청. 그럼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진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대가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앵무새처럼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도시개발을 하니까 토지 표시가 달라졌잖아. 그럼 토지 표시는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죠. 한번 봐봐요. 또 하나는 봐봐요. 자, 그 지적소관청이란 뭘 관리하는데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데잖아. 그럼 시도지사는 엄격하게 말한다면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출제하는 그러면 다시 한번 역을 이용해서 해석해 볼까요? 그럼 출제위원은 출제하신 분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지적소관청의 개념도 못 잡고 시험을 출제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출제원이 지적소관청의 개념을 한다면 요즘은 출제할 수가 없거든. 지적소관청이라 뭐라고?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출제원이 공시법 지적을 출제하느니 지적소관청의 개념도 못 잡고 출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조문 갖다 놓고 말장난만 치는 겁니다. 말장난만 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여기 봐봐요. 그러면 24회 때 2.5점짜리 한번 볼까요? 진짜 대가는 요거 가지고도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요 두 개 가지고도. 자, 뭐라고 써놨죠? 지적청량 수행계획서를 쓰는 지적청량 수행자가 다음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어때?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됐네요. 여기서는 뭘부터 끌어가야 돼? 지적청량의 개념부터 끌어가요. 아까 지적청량 개념 잡아줬잖아.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지적청량이란 뭘 정하는 거다? 면적과 경계와 좌표. 그럼 그거는 토지 표시야, 권리야? 표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돼? 지적소관청. 그럼 다음날까지 시도지사에 제출한다. 어때? X. 진짜 이제부터는 5, 6월 때는 공부다운 공부를 좀 한번 해보라고요. 공부다운 공부를.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요 두 가지를 가지고도 문제를 뭐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각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암기라는 거잖아. 무조건 암기야, 이거는. 다시 한번 무슨 토지?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이 한다라는 거야.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활용해 먹는 게 그게 진짜 대가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마무리해요. 자, 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행간편 적고 마무리. 무슨 토지? 모든 토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두 군데가 딱 행간편이 정해져야 돼.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기존소관청은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암기할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토지 등록의 재원칙 찾았어요? 예, 찾았어요? 예, 뭐 크게 문제 그럴 거는 없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칸에 한번 가볼까요? 신청의 원칙으로서 뭐라고 써놨는지 봅시다. 자,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만약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뭘로? 직권. 그래서 직권 행간편 딱 꺼놓고 마무리를 해놓고 마무리를 딱 해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의 특정하의 원칙 마무리 전화해야 돼. 특정하의 원칙은 거기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는 지번이라고 하나 써놔요. 특정하의 원칙은 지번.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한번 봐봐요. 다시.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뭐 써놔? 직권. 그래서 오른쪽 가봐요.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그래서 오른쪽 3번이죠. 여기에 별표 하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행간편을 탁탁탁 칠 거는 계획. 자, 옆으로 저 행간편. 뭐예요? 조사, 그 다음에 조사부, 그 다음에 계리서. 무슨 정리? 지적 정리. 그래서 계획, 조사, 조사부. 무슨 정리? 지적 정리. 앞에는 가로를 쳐요. 토지 이동 가로, 토지 이동 계획. 앞에, 맨 앞에 첫 칸에 있죠. 토지 이동. 뒤에는 토지 이동 가로. 그 다음 뒤에도 토지 이동 가로. 뒤에도 토지 이동 가로. 그럼 앞에가 토지 이동이 나오면 전부 앞에도 토지 이동이 나와야 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X인지 온지 봐봐요. 토지 이동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이용 조사를 해야 된다. 어때? X. 토지 이동 눈으로 익히고. 그 다음에 거기 조그만 글씨 한번 꼴통들이 들어가면 그거 자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읽어봐요. 시군구별로 기본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어디까지 확대됐다? 읍면동장까지. 읍면동장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올해 2개 지문 정도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잡고 이제 진짜 잠시 쉬었다 들어가자. 읽어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확장, 토지 표시 결정, 제작서 완成, 우로치면 사실관계 변동, 무슨 척탁, 등기 척탁, 즉 신규 등록 등기 척탁사에서 말한다. 제 토지는 누가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사 누가 신청해? 사업시행자. 대의 신청하는 거 뭐예요? 다다음 주에 아마 배우게 될 거고.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가 그러면 대의 신청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도시개발사업은 독자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요. 예,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 작년 재작년에 독자적 문제로 출제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누가 신청한다? 지적서 완청이.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야. 직권정리 절차 뭐 잡아? 예, 조사, 조사부, 결의서, 지적정리. 외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처음에 뭘 잡아요?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조사부, 뭐예요? 결의서, 무슨 정리? 지적정리. 생각을 해봐요. 그러고 뭐예요? 여기 봐봐요. 자, 작년, 재작년에 간접적으로 출제된 2.5점짜리 봅시다. 읽어봐요. 무슨 정리? 직권 정리. 뭐라고 써놨어요? 시성님. 아니, 직권 정리하라놓고 시도지사 승인을 왜 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26회 때 2.5점짜리거든. 한번 봐봐요. 토지이동 계획을, 토지이동 계획을 수립하여 지적서 완청은 토지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토지이동 계획 조사서를 조사부를 작성한다. 어때? X. 아니, 직권으로 해놓고 무슨 승인을 얻느냐고 한번 논리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요걸 가져요. 여유를 가져요. 우리 공인중개사 몇 과목이? 과목으로는 6과목이고, 문항수는 몇 문제? 200문제죠. 200문제잖아. 200문제죠? 근데 시험장 가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200문제 중에 100문제가 어설픈 지문이야. 앞뒤 문맥이 안 맞는 문장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왜 그러면 100문제를 못 맞히냐? 덜덜덜 떨어서 그래. 덜덜덜 떨으니까 아는 것도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문제 중에 100문제가 지문의 논리가 안 맞는 문장 엄청나게 많다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고. 자, 이제 요거 이제 좀 쉬었다 가자고 진짜요.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서 완청. 저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 제가 애한테 항상 그래요. 공부는 네가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야. 말 안 해도 돼요. 벌써 민봉 벌써 알아요.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는 지적서 완청. 요거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 보면 지적서 완청.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응용력도 발생하며 중간적으로 순발력도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4번의 필지 승립요건 저거는 좀 쉬었답니다.